증권주들 투자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근데 최근에 증권주들의 주식이 별로 안 좋죠. 이거는 1년 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권주들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건데, 한국금융지주는 17%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금융지주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간 봤을 때는 증권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유안타 증권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을 투자할 때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점 첫 번째는 해외 부동산 쪽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형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20% 정도를 해외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 중소형사들은 조금은 그래도 낮은 편이에요. 한 10% 정도 투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해외 부동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 앞서 보셨다시피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미국이랑 유럽과 같은 선진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점이 오피스 빌딩, 상업용 빌딩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슈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런 쪽으로 가면 스타트업들이 뭐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위워크라는 기업이 파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서 좀 해외 부동산 쪽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한국투자금융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홍콩 오피스 빌딩이 전부 다 손실 처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PF뿐만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증권주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금리는 장기간 지속이 될 거거든요. 올해는 거의 뭐 금리를 안 낮출 것 같고, 낮추더라도 한 내년 중순 정도면 낮출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긴 한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 정도에 달했죠. 내년에 많이 떨어져 봐야 한 4.5%인데, 그리고 내후년에도 많이 떨어져 봐야 한 3.5% 정도 될 것 같아요. 장기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도 안 좋고,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고 돈도 많이 빌려준 증권주들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오피스 빌딩이 전부 다 손실 처리된 것처럼 다른 오피스 빌딩 쪽으로도 손실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많이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유럽과 같은 선진국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선순위 채권이 아니고 중순위 채권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이 망한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들부터 돈을 회수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형 증권주들은 중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 못할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돼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리스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증권사별 자본 대비 부동산 신용 공여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부동산 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줬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비중을 보면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과 같은 중소형사들 위주로 좀 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사 위주로 좀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인 신용공여 잔액 기준으로는 메리츠증권이랑 삼성증권, KB증권과 같은 대기업 위주로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자본 대비 비중으로는 중소형사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걱정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떼어먹히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입장이 난처해질 뿐만이 아니라, 아니 내 돈 안 준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별 채무보증 충당부채 적립률인데, 그러니까 못 받을 돈 대비해서 이 못 받을 돈을 계정상 얼마나 좀 충당금 적립을 해놨냐, 못 받을 것이라고 실제로 인식을 해놨냐, 그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이 충당부채 적립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못 받을 돈이 크다라고 인식을 한 점도 있긴 하지만, 충당금을 아직 못 쌓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후에 이 충당 적립률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이익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계속 떠오르고 있고 부동산 PF 리스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최근에는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가 뭐 이제 파산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중국 지방정부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증권사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충당금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는 좀 실제적으로 건설을 좀 나중에 미루고 그러니까 분양 자체를 미루다 보니까 미분양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 미분양 추이가 다시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미분양이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분양이 먼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도 같이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도 미분양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올라갔으니까 준공 후 미분양도 나중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 건물 다 지어놨는데 미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채권자들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 돈을 회수할 수 있긴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보통은 중순위 채권자죠. 돈을 회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많이 걱정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고채 금리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인데 원래 한 3.2%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시장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YCC도 다시금 수정하고 있죠. 아무래도 국고채 금리의 상승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증권사들이 투자할 때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좋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1년도 1월쯤에 그때 삼성전자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는데 이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진짜 완전 미쳤었죠. 그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진짜 2차전지가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증시도 좀 다시금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들고 있어서 이거는 브로커리지 수익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공여도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IB 쪽 수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이것도 나중에 증시가 좀 다시 냉각이 되면 신용공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IPO 시장도 죽고 지금 IPO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 따상이 사라지고 이제 시초가부터 400%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IPO 시장이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M&A도 다시금 사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만큼 신용공여도 다시금 떨어지면 이것도 IB 수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실적도 안 좋아지면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증권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저는 장기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저도 증권주들을 투자할 거고 배당적으로도 매력있고 증권주들은 오히려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장기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전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다시금 들어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고 주식시장이 다시 붕괴된다 그러면 새롭게 다시금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돼서 증권주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충당금도 다시금 쌓일 수 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쪽으로도 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고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고 앞으로 미분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경매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증권주들 투자할 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새마을금고발 사태에 있어서도 새마을금고는 괜찮겠지만 새마을금고가 자금을 회수하려고 포지션을 청산한다 그러면 다른 증권주들이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혼자서만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해준 게 아니고 증권주들이랑 같이 대주단에 엮여서 같이 대출을 해주거든요. 새마을금고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증권주들도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 주가가 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 점을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